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채팅창에 한번 잘 들린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리시지? 뭐 긴급하게 뭐 지금 뭐 저기 뭐 계속해서 뭐 긴급한 상황이 생기는데 그 렘마와 방준호에 대한 그 건도 그렇고 지금 오늘 델리오에 대해서 회생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급하게 이제 그것 때문에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 델, 그 렘마와 방준호와 정상호에 대한 개인 파산 신청 그리고 뭐 법인 파산 신청은 지금 이 결정과 별개로 계속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늘은 왜 회생기각 결정이 났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정말 뭐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생계 법원에서는 여기 지금 공유드린 바와 같이 이 델리오라는 회사는 존속이 불가능하다. 이제 존속이 불가능하고 청산 가치가 더 큰데 굳이 청산형 회생 계획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첫 번째 그 회생기각 결정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으로 받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청산형 회생 계획을 했는데 청산형 회생 계획을 하게 되면 절차가 좀 어렵고 복잡하고 오래 걸리고 또 하나는 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 절차가 어렵다. 그것보다는 가상자산이 아닌 원화로 받더라도 빠르게 절차 진행을 하는 게 채권자들에게 더 낫다라는 게 회생법원의 판단입니다. 그 미국의 FTX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으로 받겠다라고 수많은 채권자들이 얘기했지만 결국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달러로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지금 우리 회생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기각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확정이 되면 지금 포괄적 금지 명령이라든지 이게 없어지니까 다시 정상호가 델리오에 대한 어떤 경영권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다시 그 자산 은닉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는 뭐 가장 빠르게 지금 회생법원에서 여기 판결에서 아니, 결정에서 지적한 것처럼 파산 절차가 더 낫다라고 하니까 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해서 보전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산 관제인이 지금 회생 절차에 관리인이 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로 이 사건을 진행하되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청산형 회생계획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을 위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거는 파산 관제인이 적당한 시점에 그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회수한 가상자산을 모두 업비트나 빗썸을 통해 가지고 그 팔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 어느 정도 되면 여기 확정된 델리오의 그 확정된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가 된 당시에 여기 저희 수임자들이 델리오에 예치한 비트코인의 파산 선고 당시 가치, 이더리움의 가치, 그게 지금 파산 채권액이 되는 거고요. 그 파산 채권액을 기초로 해서 뭐 500억이면 500억, 이런 뭐 1000억이면 1000억의 파산 재단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각자 파산 채권액 비율대로 나눠 가지도록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 배당을 할 때 뭐 채권 신고라든지 배당에 대한 어떤 뭐 이의 여부라든지 이런 법적인 모든 부분은 저희 법무법인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생 개서 절차 개시가 기각됐다고 해서 특별한 뭐 아주 큰 문제라기보다는
가상자산으로는 받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대신에 원화로 받을 수 있는데 좀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법무법인의 입장은 파산 선고 후 실제 배당 받을 때까지의 그 시점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사실상 가상자산을 받는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렘마와 방준호 그리고 정상호에 대한 개인 파산을 통해서 FTX 채권이나 정상호 개인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희가 다른 절차를 계속 진행해서 파산재단에 넣어서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회생 반대 측의 방해는 사실은 개시결정의 내용을 보면 파산으로 가라는 뜻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회생 반대 측의 그 주장에 따라 가지고 이게 존속이 가능하고 정상적인 기업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뭐 신사업 추진도 안 되고 뭐 다 안 되니까 그냥 파산으로 가라는 게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뭐 방해라는 게 특별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검찰에 압수된 델료 자산을 회생기간으로 건드릴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지금 정상호를 곧 기소할 거거든요. 뭐 구속 기소인지 불구속 기소인지가 문제인데 지금 영장 담당 판사님께서는 이제 도주의 우려가 없다. 그리고 뭐 민사적인 책임은 덜째치고 뭐 형사적인 책임은 좀 고민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불구속이 된 상태인데 피고인으로 기소하는 마당에 피고인에게 지금 범죄 수익으로 예치한 자산을 돌려준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고요. 저희 검찰과의 협의 결과에서도 회생의 관리인이나 파산 관제인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겠다는 것이지 정상호가 가져올 수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는 압수된 자산 그리고 트라움 인포텍이라든지 방준호에게 간 자산이 있는데 트라움 인포텍이 얼마가 갔는지는 알 수는 없고요. 방준호의 공소장에 의하면 250억 정도는 트라움 인포텍이 방준호에게 넣었다라고 공소장이 기재돼 있으니까 적어도 FTX 채권 중에 250억 분의 하나에서는 델료의 자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전에 트라움 인포텍이 델료에 위탁받은 자산 중에 얼마를 추가로 방준호에 넣었는지는 회계장부를 파산 관제인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3년 6월 코인 개수에 아마 그 파산 선고 당시에 원화 가치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상호에 대해서 곧 기소가 될 거고요. 구속 영장을 쳤기 때문에 기소가 되면 그 공소장에 여기 계신 수임자들이 정상호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본 코인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코인 개수의 파산 선고, 이번에 파산 선고할 당시에 뭐 비트코인이면 1억 뭐 정도 되겠죠. 그런 가치로 파산 채권이 확정이 됩니다. 그 파산 채권 확정된 대로 쭉 채권자 목록이 만들어지면 바로 첫 번째 보상은 압류된 가상자산을 팔고 이제 진행이 되니까 지금 파산 선고가 되면 파산관제인은 검찰에 요청해서 가상자산을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받고 회생법원에 이 정도 한 달에 얼마 정도씩 팔겠습니다라고 해서 적당한 가격에 계속해서 가상자산을 팔아서 원화로 전부 파산재단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채권자들은 아까 말한 뭐 코인 개수 곱하기 비트코인 선고 당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으로 파산 채권이 확정되는데 그 채권액 비율로 나눠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 뭐 배당 절차의 대행은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은 소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근데 델리오라는 회사는 파산이 되면 없어지니까 받을 길이 없고 그 정상호 개인의 경우에는 별도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제 계속해서 받는데 개인 파산이 되더라도 하더라도 불법 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채 탕감이 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델리오의 채권 금액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 검사님이 지금 하루 검사님과 뭐 델리오 검사님이 다른데요. 델리오 검사님은 특별히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나중에 기소가 된 이후에는 뭐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기소 후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산 선고가 빠르게 되면 검찰이 확보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1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FTX 채권이라든지 정상호의 개인 재산을 통한 판가를 통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2년 뭐 법적인 대응을 거쳐서 뭐 2회, 3회 이렇게 변제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파산 선고만 빨리 이루어진다면 지금 검찰에 압수된 거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거고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급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못 들어오신 분들에서 저희가 수임자분들에게 뭐 녹화한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회생 개시가 기각됐다고 해서 아마 내일 신문에 날 텐데 뭐 기각됐다고 해서 지금 크게 지금 수임자분들이 이거 회수가 어렵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가상자산으로 받는 거는 지금 법원에서 좀 어렵다, FTX처럼 어렵다고 보고 대신에 더 빠른 절차인 파산 절차로 가되 그 원화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찌됐든 최대한 법무법인에서는 뭐 이 건으로 어떻게 저희가 그 뭐 좀 저희 한국의 이런 피해 구제를 위해 좀 뭔가 좀 새로운 그 구제 뭐 리딩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가능하다면 이번 주 중으로 델리오에 대해서는 파산 신청을 바로 하고 렘마와 방준호에 대해서도 이번 주 안으로 그 파산 신청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좀 믿어주시고 그 저희에 따라서 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델리오의 그 반대 세력들이 뭐 이거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상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읽어보시면 그런 말들은 아마 좀 전혀 지금 회생법원의 판단하고는 무관하고 회생법원의 판단은 앞에 첫 번째 장에 보시면 파산이 더 낫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첫 번째 장 보여주시겠어요? 위로 네, 여기 다음 장 여기 보면은 청산 가치가 계속 가치를 명백하게 높아서 저기 관련 법리에 의하면 회생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신속히 파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에 이게 부합한다. 요 법리를 그대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파산으로 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산가 이거는 뭐 금감원에서도 존속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존속할 수는 없고 결국 청산형 회생을 하든 파산을 하든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청산형 회생 계획으로 가면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 것, 그 가상자산으로 받기 위해서는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절차도 길어지니까 좀 더 빠르고 비용도 쓴 파산 절차로 가되 원화를 바탕으로 배당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건 올려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델리오 이자 수입을 통해서 뭐 미리 챙기고 빠져나간 사람 환수 조치 뭐 이런 것들은 이런 부분이 사실은 회생에서는 훨씬 강력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회생을 진행했던 것인데요.
그 어쩔 수 없이 파산 절차에서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파산 관제인은 사실 그 관제인과 보조인 한 명으로 이루어진 거여서 법적인 어떤 대응을 많이 하기는 어렵고요. 저렇게 하려면은 미리 많은 수익을 미리 챙기고 빠져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 절차에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은 쉽지는 않고 저희가 파산관제 협조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얻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환수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 자료를 보고 채권자 대리를 해서 배당을 그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 좀 잘 읽어보시면 뭐 아무런 영업 활동도 없고 뭐 개시 시점도 예측할 수 없고 지금 가상자산과 뭐 분리해서 그러니까 하여튼 영업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파산 상태는 가야 된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뭐 신사업 추진도 어렵다 이렇게 돼서 돼 있어서 이거를 뭐 그 파산도 기각해서 정상호가 계속해서 영업을 하게 한다? 뭐 변제하게 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파산 결정에 불복해서 항소할 수는 있지만, 근데 절차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 파산 결정에 불복해서 항소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조만간 정상호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그 개인 파산 신청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뭐 이게 좀 알려질 수도 있는데, 기소가 돼서 공소장을 저희가 입수하는 대로 바로 그 신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음, 분배에 있어서의 이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파산 절차에서는 동일하고요. 다만 조금 더 그, 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좀 덜 하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전 처분 이후에 뭐 쓴 직원 월급, 사무실 월세 이런 것들은 뭐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그 직원 월급이나 이런 게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를 한번 봐야 되지만 그거는 이제 아마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변호사 보수 같은 경우는 개인 비용이 아니라 만약에 회사 델리오의 비용으로 썼다고 하면 그것 자체로 이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거는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뭐 보통의 변호사라면은 그 회사 자금에서 변호사 보수가 나가도록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저도 이제 델리오의 경우에는 하루 사건보다 이제 그 수사검사님이 더 많이 바뀌었고, 델리오 하루에 대해서 운영자들이 구속, 기소된 이후에 이제 새로 오신 검사님이 짧은 시간 내에 조사를 마무리 짓고 영장을 청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소할 때까지는 정확하게 말을 해주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기소한 이후에 그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를 저희가 여쭤보고 저희 수임자분들에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보전 처분이 이제 확정되면 해제되는 거고요. 그 전에 저희가 그 파산 신청을 해서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보전 처분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그 변제하는 경우에는 편파 변제가 돼서 파산 관쟁이 다 회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산 신청하고 파산 선고할 무렵까지의 혹시 정상호가 편파 변제를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조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델리오의 자산은 지갑에 있는 자산은 검찰에서 압수를 했고 트라움 인포텍을 통한 것들은 지금 저기 FTX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 외에 다른 거래소에 있는 자산이나 이런 게 남아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한테는 좀 유리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빗썸에 좀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번 비번 까먹었다고는 개인 지갑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든 뭐 그 데스크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를 뭐 포렌식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 지갑을 다시 생성해서 뭐 비번을 다시 설정하는 방향으로 뭐 그 지갑을 다시 회복해서 자산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개인 파산에서 이제 뭐 밝혀질 텐데 지갑 자체를 알 수 없으면 사실은 그거는 이제 가상자산 특성상 추징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파산 신청과 파산 결정 상태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최대한 빠른 일단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신문기일 한 번 진행하고 바로 진행됩니다. 그 최초 회수 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제인이 검찰이나 거래소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회수해서 이걸 빗썸 어피트에 팔고 동시에 그 파산 선고 시점에 이제 그 채권자들의 채권액 확정만 되면 바로 최초 변제는 중간 배당으로 가능하기 때문에요. 올해 안에 최초 변제는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하겠습니다. 예, 뭐 저희도 그 일단 장부라든지 데스크탑이라든지 휴대폰을 그 보고 검찰과 협조해서 거기에 뭐 가상자산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채권의 확정은 예, 압류된 데이터베이스로 검증되고요. 아마 공소가 예, 기소가 될 텐데 그 공소장의 별지 목록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급하게 했던 거는 내일 뭐 회생 기각이 돼서 뭐 어떻게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요하지 마시고요. 아, 회생 기각은 가상자산으로 받지 말고 원화로 빨리 받아라. 그게 채권자들에게 유리하다라는 회생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시점을 최대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여기 수임자들을 위해서 바로 이번 주 내로 델리오에 대해서 파산 신청을 하겠고 그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큰 가상자산으로 받지 못하는 건 좀 아쉽지만 원화로 좀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가상자산도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는 게 그렇게까지 뭐 크게 손해 보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내일 보도 자료를 그 신문지 상에 지금 뭐 내일 새벽에 좀 보내서 미리 그 기자분들이 이런 걸 이제 받아서 사실 이 판결 받고 나서 쓸 텐데 받기 전에 저희가 미리 얘기를 할 거고요. 이제 비수임자의 경우에는 뭐 이제 채권 신고하고 혹시 그걸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저희가 근거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채권에 대해서 부인을 해서 쉽게 받기 어렵게 할 할 거고요. 배당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뭐 수임자에게 최대한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비수임자분들 중에 뭐
좀 입증이 잘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상호 측이나 운영자 측이 허위로 이 배당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 이번 파산 신청과 관련해서는 다른 주셨던 질문 중에 추가로 뭐 비용이 드냐 이런 질문도 있으셨는데 우선은 저희가 회생 절차의 연장선 연장선으로 보고 추가적인 비용을 뭐 다시 뭐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 들어가는 예납금 정도가 더 나올 텐데 지금 저희가 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그 납입했던 예납금이 일부 조사위원 비용으로 지금 결정이 됐고, 그 나머지 비용은 다시 돌려받아서 그 비용을 파산 절차 신청 시 파산 예납금, 파산 관제인 보수로 또 예납이 필요한데, 거기에 이제 충당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미리 금액이 큰 사람들이 사실 어, 출금 정지 전에 미리 빠져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더 회생해서 강력하게 조사를 해라고 했는데 이제 빠르게 받아라고 하니까 결국은 파산 관제인이 그 미리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걸 다시 돌려받는 절차를 파산관제인이 해야 됩니다. 근데 파산관제인이 혼자 뭐 보조인 정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법인에서 파산관제인을 도와서 당연히 그 앞서 출금 정지 전에 뭐 미리 빠져나갔다라고 보여지는 사람들 아마 그 운영자와 가까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회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금원을 이제 회수해서 여기 수임자들이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뭐 꼭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조사위원회 조사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안 되더라도 파산관제인에게 이런 조사를 해달라고 저희가 잘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조사를 신청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음.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지금 그 채팅창에 그 올려주시고요.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지금 사실은 내일 보도자료도 써야 되고, 반면 써야 되고, 그리고 뭐, 지금 급하게 파산 절차도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형사에서 새롭게 지금, 제가 형사를 주로 하다 나왔을 법무법인 로집사를 새로 설립했기 때문에 법무법인 로집사 이름으로 파산 신청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그 채팅 그 창에 저희 단톡방에 저희 법무법인 로집사 그 신청하는 안에 대해서는 뭐 올려드리도록 할 텐데 그 단톡방에 궁금한 내용 있으면 뭐 지금 이게 줌이 끝나고 나서 또 올려주시면 저희가 내일 중으로는 알려드리고 저희는 좀 지금 뭐 내일 보도자료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그 회생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뭐 어떤 특별한 이득이 가는 게 전혀 아닌데 혹시 잘못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좀 작성해서 기자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여기 계신 수임자분들에게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것으로 뭐 간단하게 예상 회수율은 지금 뭐 공소장을 기재해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FTX의 그 채권 2,200억 중에 갤리오 포지션이 또 얼마인지도 그 방준호의 파산
신청해서 조사가 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위 배당 들어올까 봐 찝찝한 거는 그거는 뭐 저희가 파산 관제인이 그걸 다 커트를 하는데 저희가 또 채권자 대리인으로서 허위 배당에 대해 전부 이의를 해서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으니까 좀 그 항소하는 것보다는 파산을 더 빠르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장시간 좀 밤 늦게까지 좀 참여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기자분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써서 올려드리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찌됐든 여기 계신 분들이 최종적으로 모두 가능한 한 많은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모든 그 역량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법무법인에서 사실은 어찌 보면 소위 좀 많이 그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